그러면 어쨌든 형은 점수를 올린 거잖아. 그렇다는 건 형은 그 막연함을 해결했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사실 나는 추리보다는 언어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했었거든. 추리는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면은 점수가 오른다는 거에 큰 이연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점수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단 말이지. 나도 예전에 13학년도 때 115점 1점 받을 때도 문제를 적지 않게 풀었단 말이야. 근데 점수가 안 올랐었어. 언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번에 24학년도 때 준비를 할 때는 언어 이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물론 언어랑 추리를 모두 다 점수를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언어 같은 경우는 상위 3% 정도고 추리는 12, 13% 정도니까 아무래도 공부 방법에 있어가지고 내가 언어를 조금 더 고민했던 게 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추리보다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형은 추리를 공부할 때 물론 나름의 방법이 있긴 했지만 양치기로 승부를 봤다는 말인 거지. 그러면 형은 이번에 입시를 하면서도 언어 이해를 공부할 때 막연함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 막연함은 어떻게 해결했어? 일단 추리는 그렇지. 너가 말한 것처럼 물론 나름의 방법이 있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조밀하진 않았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양식에 조금 더 의존을 했고, 그래서 언어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 내가 아까 언어 이해를 공부할 때 되게 막연했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 막연함이 이걸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시험 범위라는 걸 만들었어. 언어 이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 범위에 있는 거를 내가 시험 전까지 체화하는 걸 목표로 했었지. 그렇게 하니까 막연함이 좀 사라지더라고. 사실 나는 시험 범위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거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시험 자체가 애초에 시험 범위라는 게 없는 시험이잖아. 기출문제만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가 말한 것처럼 사실 리트가 공식적인 시험 범위라는 게 존재하는 시험은 아니지. 애초에 외워서 보는 그런 시험도 아니고 또 어떤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 같은 경우에 예전에 108점, 115점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 이게 이름도 언어 이해잖아. 그리고 수능 비문학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독해력으로 뚫으려고 했었어. 그게 전공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독해력을 올리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갔었는데 글이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보는데 다 약간 숨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 근데 그때도 내가 어떤 업체에서 진행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보러 갔었단 말이야. 이게 실제 고등학교에서 막 봐. 결국 시험장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그 모의고사에서는 글을 이해를 하면서 풀었어. 물론 내가 100% 이해를 하면서 푼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내가 글을 읽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정도는 내가 인지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글이. 그냥 보는 족족 다 진짜 튕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24학년도에 135.7점을 받을 때, 그때는 리트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108점, 115점 받을 때 방금 내가 말한 그런 경험들을 좀 떠올려 봤단 말이야, 준비를 하기 전에. 과연 내가 그때 그 시험장에서 진짜 막 떨리고 긴장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 근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그 당시에 있던 군대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 거기서 공부를 해서는 그 정도의 독해력까지 내가 키우는 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내가 애초에 독해력을 올려서 그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해력을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애초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전제를 했어. 시험장에서 글을 완전히 이해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만큼 독해력을 키우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물론 그래도 독해력 연습을 계속 했지. 왜냐면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라도 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나는 독해력을 올려서 시험장에서 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전제를 했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히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었지. 그래서 나온 방법이 시험 범위를 만드는 거였어.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24학년도에 리트를 봤었고, 당연히 그때도 완전히 이해하고 푼 지문은 없었지. 시험 이름이 언어 이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해서 백분위가 97.1이 나왔으니까 점수도 올리고. 그래서 나는 시험 범위를 만드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그러면 그 시험 범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추려면 선지에서 정업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근데 그 선지들의 근거가 제시문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제시문에서 선지들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내가 잘 잡으면서 읽으면 선지들의 정오 판단도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도 맞히는 거고, 그러면 점수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나는 제시문을 보면서 선지들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잘 잡으면서 읽는 게 결국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물론 독해력이 좋아서 글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읽으면은 당연히 내가 제시문에서 선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다 잡으면서 읽을 수가 있겠지. 기억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러기에 한계를 느꼈었던 거니까 내가.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전제했었던 거고. 그런 이유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독해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돌렸었던 거지. 물론 독해력 연습도 꾸준히 하긴 했지만 대신에 이제 제시문에서 선지들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잡고 그 문장들을 모은 다음에 그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모아보니까 그게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됐었지. 그러면 이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그 유형들에 잘 반응을 하면서 읽으면 내가 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결국에 언어이해 준비를 하면서 내가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저 유형들에 잘 반응하도록 저 유형들을 체화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 유형들을 잘 체화하면 잘 체화할수록 내가 그만큼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올렸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전까지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를 시험 범위라고 하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저 유형들이 내가 시험 전까지 체화해야 하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내가 저 유형들을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지금까지 형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제시문에서 반응해야 할 문장들의 특징을 뽑아서 유형화를 하고 그 유형들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면 독해력이 부족해도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형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형이 얘기하는 거는 독해력이 시험장에서 지문을 완전히 이해할 정도가 아니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지 독해력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형도 그래서 독해력 연습을 꾸준히 했다는 거고. 사실 나도 예전에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서 독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곤 했었거든. 그래서 독해력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아직까지도 독해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형이 독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그리고 독해력을 또 어떻게 올렸는지도 같이.